그들은 그녀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했으며 어리석다고 여겼다. 판사 앞에서 직접 법적 사기를 폭로하기 전까지는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법정은 이미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리화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옷은 너무 낡아 보였고 머리는 단정했지만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변호사라고 주장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사람들을 재무제표의 숫자로만 여기는 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할머니의 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한 여성이었다. 상하이시 인민법원의 천 판사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입꼬리가 살짝 경련했지만 그것은 조롱에 가까웠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작은 망치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리화 씨, 본인을 변호하십니까? 질문에는 비웃음이 뚝뚝 떨어졌다. 리화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판사님. 방 반대쪽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상대편 변호사인 왕재는 일부러 여유롭게 커프스 단추를 매만졌다. 소규모 피고인들을 짓밟아온 전적이 있는 기업의 불도그 왕재는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이기는 것. 그리고 리화? 그녀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다. 금방 끝날 겁니다. 왕재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비서는 아는 듯 미소 지었다. 리화는 그 말을 들었다. 들으라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게 요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전에도 무시당한 적이 있었다.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이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다. 이것은 재산 분쟁, 맞습니까? 압류 이의 신청?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저희 할머니 댁입니다. 전 판사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왕젠 씨 같은 노련한 변호사를 상대로 이 사건을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화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기업 측에서는 몇몇 억눌린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말없는 무언가.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물러서기를 거부할 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전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하지만 리화는 단지 변론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기기 위해 왔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판사의 회의적인 태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도전은 복도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 리화가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로부터 다가올 참이었다. 왕재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이곳은 그의 놀이터였다. 법정, 규칙, 전략. 그는 리화 같은 사람 수십 명을 전에 짓밟아왔다. 학위도 없고 후원하는 로펌도 없고 경험도 없는 여자. 이것은 사건이 아니었다. 몸풀기였다. 전 판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왕젠 씨, 개회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왕제는 능숙하게 일어서서 재킷 단추를 채우며 배심원서. 중국 법정에는 배심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방청석이나 법정 내 관계자들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나 원문의 구조를 따르기 위해 방청석, 법정 내 관계자들으로 간주하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그는 리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짓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제 의뢰인이 합법적인 압류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했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 기한, 그리고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의뢰인은 법을 따랐습니다. 리화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동정합니다. 집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만 고통이 법적 책임을 무효화하진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사건이 이미 끝난 것처럼 팔짱을 끼고 자리에 앉았다. 리화는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천 판사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판사님, 신사숙녀 여러분,
리화는 목을 가다듬었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왕젠 씨 말이 맞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그의 의뢰인이 실제로 법을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왕젠의 얼굴에 짜증의 기색이 스쳤다. 리화는 계속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은행과 기업들이 가족들로부터 집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판례, 모든 법규, 모든 허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전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언가라니요?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왕제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오, 이거 재밌겠군. 리화는 그를 무시했다. 대신 판사에게 몸을 돌렸다. 시작하기 전에 판사님, 공식적인 증거 게시 요청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원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 판사는 더 이상 재미있어 하지 않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까, 리화 씨? 리화의 시선이 왕젠에게 고정되었다. 사기입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사기라는 단어는 느리게 타오르는 도화선처럼 공중에 머물렀다. 왕젠의 비웃음은 사라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천 판사는 리화에게 스쳐 지나가는 시선 이상의 것을 보냈다. 사기라고요? 판사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호기심도 깔려 있었다.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저는 저희 할머니 댁에 대한 압류가 위조된 문서를 기반으로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증거 게시를 허가해 주신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왕제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판사님,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은 표준 압류 절차에 따라 압수되었습니다. 리화는 고개를 기울였다. 표준이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말해보세요, 왕젠 씨. 원본 대출 문서에 같은 사람의 서명이 2개 다르게 찍혀 있는데도 은행이 집을 압류하는 것이 얼마나 표준적입니까?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방청석에서 몇몇 억눌린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왕젠의 턱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리화는 폴더에서 원본 대출 계약서 2장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집행관에게 걸어가 그것들을 판사에게 건넸다. 이것들은 같은 문서의 2개의 다른 사본입니다, 판사님. 하나는 처음 제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수정된 것입니다. 서명을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부 전 판사는 몸을 기울여 서류들을 살폈다. 그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리화는 계속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저희 할머니 서명은 압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서명은요? 그건 할머니 서명이 아닙니다. 판사는 페이지를 넘기며 훑어보았고 그의 표정은 무시에서 집중으로 바뀌었다. 그는 왕젠을 올려다보았다. 왕젠 씨, 이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왕젠은 목을 가다듬었다. 판사님, 이것은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서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리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번째 서명은 원본이 제출된 지 불과 3달 후에 제출된 문서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란히 비교해보시면 그녀는 판사의 손에 있는 서류를 가리켰다. 완전히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2번째 서명은 저희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다음 날 서명된 것입니다. 법정 안의 반응의 물결이 일었다. 방청객들조차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전 판사는 다시 왕젠에게 몸을 돌렸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왕젠 씨, 당신의 의뢰인은 원본 서명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왕젠은 망설였다. 짧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리화는 그것을 보았고 판사도 보았다. 저희는 그것들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님. 리화는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이제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하지만 리화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에 구멍을 뚫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내기 위해 왔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 판사는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서류를 다시 넘겼다. 그의 눈은 일치하지 않는 서명들 사이를 오갔고 그의 손가락은 책상을 두드렸다. 리화의 무능함을 확신했던 판사는 이제 흥미를 보였다. 그러나 왕제는 이미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판사님,
이 문서들은 사건의 핵심을 바꾸지 않습니다. 피고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며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리화는 그의 말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법적 절차를 따랐다고요?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왕젠 씨, 당신의 의뢰인이 이 채권을 누구로부터 샀는지조차 알고 있습니까? 왕젠은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리화는 판사에게 몸을 돌렸다. 판사님, 이 대출은 현재 대출기관에 도달하기 전에 3번이나 팔렸습니다. 3번이나요? 하지만 양도 서류는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폴더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집행관에게 건넸다. 그것이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전 판사는 서류를 받아 살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리화는 계속했다. 대출이 손을 바꿀 때마다 그것은 이전 대출 기관에서 다음 대출 기관으로의 공식적인 양도, 즉 벤더스먼트가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왕제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였다. 천 판사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마지막 양도에 서명이 없군.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이는 마지막 회사가 저희 할머니 댁을 압류할 법적 권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류를 진행한 은행은요? 그들은 애초에 대출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 안에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공기의 긴장감이 짙어졌다. 왕제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목소리가 더 조여졌다. 판사님, 이것은... 천 판사가 말을 잘랐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리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들을 정확히 원하는 곳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그녀를 과소평가하고 비웃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하지만 사기를 폭로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이 리화가 그들에게 가장 강하게 타격을 가할 부분이었다. 왕젠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함이 사라졌다. 재판 시작 시 그에게서 흘러나오던 자신감의 균열이 가고 있었고 리화는 그것을 보았다. 이 사건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겼던 남자가 이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허둥대고 있었다. 전 판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했다. 왕젠 씨, 의뢰인이 이 대출이 적절한 배서 없이 양도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왕젠은 망설였다. 판사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전에 의뢰인과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화는 고개를 기울였다. 판사님, 그게 바로 이 사건처럼 여러 압류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문서를 제출해온 그 의뢰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제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며 쏘아붙였다.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리화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저는 당신 의뢰인의 압류 기록을 조사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 댁이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취득된 유일한 집이 아니더군요. 또 다른 서류, 또 다른 증거가 판사에게 건네졌다. 전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왕젠을 올려다보았다. 이 사건이 당신이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군요. 왕젠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리화가 치고 들어갔다. 판사님, 증인 한 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전 판사가 그녀를 보았다. 증인이요?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위조되었다고 믿는 두 번째 대출 서명에 공증을 한 사람입니다. 방청석에서 조용한 탄성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서류 누락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리화는 사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누군가를 법정으로 데려올 참이었다. 왕제는 즉시 일어섰다. 판사님, 이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증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리화는 그에게 몸을 돌려 목소리를 고르게 했다. 그건 제가 어제야 겨우 그녀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말해준 것은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 판사는 그녀를 잠시 살피더니 왕젠에게 몸을 돌렸다. 허가합니다. 왕젠은 굳어졌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리화의 가장 큰 움직임은 아직 남아있었다. 증인은 단순한 공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건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법정 뒤쪽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공증인인 린다 마이어스는 긴장한 표정으로 증언대로 향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난간을 꽉 잡았다.
전 판사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을 위해 성명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목을 가다듬었다. 린다 마이어스입니다. 공인된 공증인입니다. 리와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마이어스 씨, 저희 할머니 알마 켈러웨이의 두 번째 대출 수정에 공증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린다는 망설이며 왕젠을 흘긋 보았다. 기억합니다. 리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서류에 서명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또 다른 망설임, 불편함의 기색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왕제는 자리에서 움직였다. 리화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며 기다렸다. 마침내 린다는 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 탄성이 일었 전 판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리화는 계속했다. 마이어스 씨, 다른 누군가가 할머니를 대신하여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니요. 리와는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류에 공증이 되었습니까? 린다의 손이 약간 떨렸다. 은행 담당자에게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미 서명이 되어 있다고 들었고 저는 그냥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또 다른 충격파가 일었다. 그녀는 방금 적절한 확인 없이 서명의 공증이 되었음을 시인했고 이는 전체 압류 절차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왕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이건 전문 증언입니다. 그녀는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 판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기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의 흔적이 사라졌다. 그는 린다에게 몸을 돌렸다. 마이어스 씨, 방금 하신 말씀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흐릿했다. 네, 판사님, 저 그때는 몰랐지만 그랬어야 했습니다. 왕제는 자리에 앉아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리와는 다시 판사에게 몸을 돌렸다. 판사님, 이 증언, 위조된 서명, 그리고 누락된 대출량도 배설을 고려할 때 이 압류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 할머니 댁은 사기적인 수단으로 빼앗겼고 이제 증거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침묵. 전 판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작은 망치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압류는 무효입니다. 부동산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리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숨을 내쉬었다. 무게감, 싸움, 끝없는 몇 달간의 연구,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왕젠의 텅 빈 시선을 마주했다. 한때 그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했던 남자는 방금 법정 전체 앞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리와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집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지만 여기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사건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때조차도 일어서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리와는 법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계단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가볍지도 자유롭지도 않았지만 진짜 같았다. 싸움이 마침내 끝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진짜. 할머니의 집은 안전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방청석에서 몇 사람이 그녀 뒤를 따라 나왔다.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어떤 이들은 사건에 대해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녀에 대해 속삭였다. 그녀는 단편적인 말들을 들었다. 전혀 예상 못했어. 그리고 저 여자는 변호사가 되어야 해. 하지만 리화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의였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것을 얻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화. 리화는 몸을 돌려 천판사가 법원 계단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더 신중한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나를 놀라게 했소. 판사의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리화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판사님만 놀라신 건 아닐 겁니다. 전 판사는 잠시 그녀를 살피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학 공부를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리와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별로요. 전 판사는 잠시 동안 살짝 비웃었다.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거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더군.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몸을 돌려 법원 안으로 사라졌다. 리화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법학 공부? 어쩌면 아닐 수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누가 다시 그녀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권력은 돈과 지위를 가진 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언가를 증명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과소평가받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많이 증명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꾼다. 새로운 이야기, 낡은 롱탕의 투사. 상하이의 전통 주거 형태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졌다. 눅눅한 공기에는 오래된 벽돌과 하수구 냄새, 그리고 간간히 풍겨오는 저녁 식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저 멀리 휘황찬란한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거대한 개발회사의 철거 통지서가 로지 존슨 할머니의 낡은 나무 대문에 붙기 전까지는. 리화는 통지서를 떼어내 손에 쥐었다. 종이는 차갑고 딱딱했으며 인쇄된 글자는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터무니없는 채무 불이행 주장과 함께 집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길고 고된 하루의 노동이 그녀의 어깨를 약간 굽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어두운 피부 아래 단단한 근육은 그녀가 약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크고 깊은 눈은 피로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지금은 분노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할머니,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로즈 할머니는 연로하고 몸이 편찮으셨다. 이 집은 할머니의 전부였고 이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리화의 전부였다. 며칠 후 리화는 상하이시 인민법원 건물 앞에 섰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녀를 압도하는 듯했다. 그녀의 옷은 깨끗했지만 유행에 뒤떨어져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법원의 대리석 바닥에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흘긋거렸다. 어떤 시선에는 호기심이, 어떤 시선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익숙했다. 평생 그래왔다. 낡은 옷차림, 어두운 피부색, 그리고 그녀가 속한 롱탕 출신이라는 사실은 늘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당하는 것.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싸우러 온 날이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는 개발회사 이름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사건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자원이 부족해요. 변호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리화는 알았다. 그녀의 외모와 배경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엘라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바뀌었다. 낮에는 힘들게 일했고 밤에는 낡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 틀어박혀 공부했다. 먼지 쌓인 법률 서적, 복잡한 계약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과 씨름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온몸이 피곤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커피와 인스턴트 라면으로 버티며 그녀는 거대 시스템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6개월이 흘렀다. 그녀는 수많은 압류 사례, 부동산 법규, 금융 관련 법률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대출 계약서와 압류 관련 서류들을 비교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본 대출 계약서에 찍힌 할머니의 서명과 나중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서류, 아마도 대출 조건 변경이나 확인 서류일 것이돼 찍힌 서명이 확연히 달라 보였다. 특히 두 번째 서명이 찍힌 날짜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거동이 불가능했을 때였다. 서명 위조 가능성, 더 깊이 파고들었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을 거치며 양도된 기록을 추적했다.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냈다. 이 대출이 현재 압류를 진행하는 개발 이름의 금융부서나 관련 회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절차,
즉 정당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배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는 현재 압류를 진행하는 회사가 이 대출의 정당한 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유사한 압류 사례들을 조사했고 개발 회사 이름과 관련된 과거 소송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우연히 이 회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 장웨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는 회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장웨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살고 있었다. 리와는 그의 집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던 장웨이는 리와가 들려주는 할머니 이야기와 롱탕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그녀가 6개월간 스스로 법을 공부해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회사가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그의 용기는 리화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장웨이는 은행이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으며 특히 롱탕과 같은 재개발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약탈적 관행을 빈번하게 저질렀음을 증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의 날이 밝았다. 리와는 심호흡을 하고 상하이시 인민법원 12호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은 엄숙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높은 천장, 짙은 색가구, 그리고 권위적인 분위기.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옆에는 마르긴 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할머니 로즈가 앉아 있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왕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리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서와 나지막이 웃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리화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다. 천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얼굴에 특별한 표정 없이 리화와 왕젠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리화는 그에게서도 미묘한 편견을 느꼈다. 또 다른 골치 아픈 사건이군. 게다가 저런 차림의 여자라니. 그의 생각이 읽히는 듯했다. 왕젠이 개회 진술을 위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드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판사님, 신사숙녀 여러분,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피고는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저희 의뢰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현실을 부정하며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화를 향해 손짓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법은 명확합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이곳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았다. 리화는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판사님,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의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왕젠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고 측이 과연 그 법을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왕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리화는 계속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압류는 불법적인 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젠이 벌떡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근거 없는 명예훼손입니다. 전 판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눈빛에 약간의 호기심이 떠올랐다. 사기라니요, 리화 씨?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리화는 왕젠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오만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 증거는 서명 위조입니다. 그녀는 폴더에서 서류 2장을 꺼냈다. 이것은 저희 할머니의 원본 대출 계약서와 나중에 제출된 수정 서류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서명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녀는 집행관에게 서류를 건넸다. 천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그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리화는 계속했다. 저희 할머니는 글씨체가 일관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서명이 찍힌 날짜입니다. 그날은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 날입니다. 의식이 거의 없으셨고 스스로 서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커졌다. 왕제는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했다. 서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 기록만으로는 서명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리와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네, 서명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글씨체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 기록은 당시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서명은 할머니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왕젠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왕젠 씨, 이 서명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왕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는 이 서류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했을 수도. 대리 서명이었다면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리화가 치고 들어왔다. 하지만 이 서류는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리 서명에 공증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서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제는 입을 다물었다. 천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거를 기다렸다. 리화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대출 양도 기록 서류였다. 이 대출은 최초 은행 이름에서 시작되어 중간 회사 이름을 거쳐 현재 원고인 개발회사 이름의 금융부서로 3번 양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양도 서류를 보십시오. 그녀는 서류를 건넸다. 필수적인 배서 서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회사 이름이 이 대출의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법적으로 이 집을 압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왕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 판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왕젠 씨, 이 배서 누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왕제는 목을 가다듬었다. 사소한 행정착오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착오가 3번의 양도 중 마지막에만 발생했다고요? 리화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리고 이 대출이 정당한 소유권 없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부실 처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회사 이름은 롱탕 지역의 부동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추가 서류를 제시했다. 개발회사 이름이 롱탕 지역에서 진행한 다른 압류 및 매입 사례들이었다. 판사님, 저희 할머니 댁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롱탕 주민들의 집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압류했습니다. 서명 조작, 서류 누락, 부당한 계약 변경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약탈입니다. 법정은 술렁거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롱탕 주민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천 판사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왕젠을 노려보았다. 왕젠 씨, 이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젠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판사님, 이것은 관련 없는 주장이며 관련이 있습니다. 리화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원고 측이 저희 할머니 댁을 압류한 행위가 단순히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당 행위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천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결정을 내렸다. 왕젠 씨, 이 사건은 당신이 제시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군요. 리화 씨의 주장은 심각하며 증거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리화를 보았다. 리화 씨, 혹시 이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리화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네, 판사님, 이 모든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가담했던 증인이 있습니다. 리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원고인 개발회사 이름의 전 직원 장웨이 씨입니다. 왕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이 증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합니다. 리화는 왕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가 증언하기로 결심한 것은 불과 어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이 사건의 핵심을 뒤흔들 것입니다. 전 판사는 잠시 망설였다. 사전 고지 없는 증인 신청은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리화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강력했고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왕젠의 이의를 기각했다. 허가합니다. 장웨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왕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 뒤쪽 문이 다시 열리고 장웨이가 들어섰다.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증언대에 서서 선서했다. 리와는 차분하게 신문을 시작했다. 장웨이 씨, 개발회사 이름에서 근무하셨을 때 회사가 롱탕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관행이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까? 장웨이는 목을 가다듬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행이었습니까? 회사는 롱탕 지역을 재개발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의 이주를 거부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웨이는 숨을 골랐다. 대출 상환 기한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내거나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서류 조작이라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작했다는 것입니까? 리화가 물었다. 가장 흔한 것은 서명 위조였습니다. 장웨이는 고백했다. 특히 연세가 많거나 병든 분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직원들이 임의로 서명을 하거나 기존 서명을 복사해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에게는 서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도장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공증인들도 있었습니다. 리화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증언이었다. 저희 할머니 로즈 존슨의 대출 서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의심되는 서류 말입니다.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그 서류는 급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명을 받아오지 못하자 상사가 직접 서명을 하고 제게 공증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죄책감을 느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왕제는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전 판사는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장웨이 씨, 당신은 그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전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장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땐 어리석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웠고 회사의 분위기가 워낙 강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리와 씨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법정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의 증언은 리화가 제시한 서명 위조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또한 그가 언급한 회사의 조직적인 부당 관행은 리화가 제시한 다른 압류 사례들과 배서 누락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세바스찬 하워드, 왕젠의 의뢰인인 개발회사의 대표나 고위 관계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리화의 눈빛을 피했다. 한때 하찮게 여겼던 낡은 옷차림의 여자가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왕제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의 변론은 이미 무너졌다. 리화는 마지막 변론을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판사님,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의 집을 지키고 싶었던 롱탕의 평범한 주민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법을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때로는 강자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왕젠과 세바스찬 하워드가 앉아있는 쪽을 향했다. 그들은 저희 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약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집을 숫자로만 보고 저희의 산과 역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롱탕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 저희의 추억이, 저희의 공동체가, 저희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지 저희 할머니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롱탕 주민들,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과 돈을 가진 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천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판사님, 장웨이 씨의 용기 있는 증언과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합니다. 원고 측은 사기적인 수단으로 저희 할머니 댁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압류가 무효임을 선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집이 저희의 보금자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십시오. 법정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천 판사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의 눈빛은 리화에게서 왕젠 그리고 제시된 증거들 사이를 오갔다. 그는 잠시 동안 망설이는 듯 보였다. 시스템의 일부로서 그는 법의 엄격함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양심은 눈앞에 드러난 명백한 부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작은 망치를 집어들었. 망치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천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원고인 개발회사 이름이 피고 로즈 존슨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서 서명 위조, 부적절한 대출 양도 등 명백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입니다. 그는 망치로 책상을 세게 한 번 더 두드렸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리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압류를 무효화하고 로즈 존슨의 부동산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 안에서 억눌렸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롱탕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리화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도감, 감격,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뜨거운 카타르시스. 6개월간의 고독한 싸움이 수많은 밤샘과 좌절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왕제는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세바스찬 하워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리화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리화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리화의 손을 꼭 쥐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롱탕 주민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렸다. 리화, 네가 해냈구나. 고맙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승리가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 것이다.